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상식이라고 믿어오셨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내용을 아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던 박술래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술래 어르신, 올해 74살이신데요. 충청도 시골에서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사신 분입니다. 허리도 꼿꼿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숨도 안 차고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 제일 잘 치신다는 어르신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친구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게 너무 충격이셨던 거죠. 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으셨던 겁니다. 아드님이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예약을 잡아드렸고 어르신은 새벽부터 굶으시고 장 3척에까지 드신 다음에 대장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받고 나서 이틀 뒤부터 배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검사 때문에 장이 예민해졌나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결국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겁니다. 내시경 도중에 장벽에 미세한 천공이 생겼던 거였어요. 결국 어르신은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배에 인공항문을 달고 2달 가까이 입원하셨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가셨다가 수술대에 오르신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엄마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모처럼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박술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검사를 받다가 아니 오히려 그 검사 때문에 더 큰 병을 얻어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이 좋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 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맞습니다.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권한다 하더라도 절대 선뜻 받아서는 안 되는 내시경 검사 5가지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검사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통이 심하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유 없이 살이 10kg씩 빠진다. 이럴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증상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루틴처럼 혹은 불안감에 이끌려서 받는 그 내시경 검사입니다. 왜 70세가 넘으면 위험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몸은 젊은 분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로 지은 아파트 벽과 오래된 한옥의 벽을 생각해보세요. 새 아파트 벽은 못을 하나 박아도 끄덕없죠. 그런데 100년 된 한옥 벽은 같은 못을 박았는데도 주변 흙이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 넘으면 쟁벽이 얇아지고 탄성이 줄어듭니다. 혈관벽도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위나 대장의 점막도 예전만큼 두텁지 않습니다. 검사기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70세가 넘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혈액이 굳지 않게 해주는 항혈전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내시경 도중에 작은 출혈이라도 생기면 젊은 분들처럼 금방 멈추질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피가 쏟아질 수 있는 거죠.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수면 마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수준인데 어르신들은 심장과 호흡에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 중에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사고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절대 선뜻 받아서는 안 되는 내시경 검사 5가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없는데 받는 정기 대장내시경입니다. 대장내시경 많이 받으시죠? 주변에서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만 들으면 불안하셔서 병원에 전화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장암, 무서운 병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 안에 용종이라는 혹이 생겨서 그게 암으로 변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수십만 명을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75살이신 어르신에게 용종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용종이 암이 되려면 85에서 90살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5세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은 어떨까요?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미만에서의 천공 발생률은 검사 10,000건당 2건에서 4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이 숫자가 6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치솟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 삼간을 아예 다 태워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순례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셨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불안감 때문에 받은 검사에서 장에 구멍이 생기고 수술을 받으시고 2달을 입원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입원 기간 동안 갑자기 근육이 2kg 가까이 빠지셨고 퇴원하신 후에도 1달 넘게 집에서 누워만 계셔야 했습니다. 10세가 넘으셨고 지난 검사에서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으셨다면 지금 혈변이 나오거나 심한 복통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장내시경은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겁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검사를 안 받으면 더 무서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대신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종을 발견했다고 무조건 하는 대장 용종 절제술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의료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자고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속으로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혹이 생겼다는 말 자체가 충격이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없애버리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용종이 다 같은 용종이 아닙니다. 용종 중에는 평생 절대 암이 되지 않는 종류도 있고 아주 천천히 자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특히 5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아주 저속 성장형이라서 암이 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70세에 이런 용종을 발견했다 해도 그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시점이 되면 이미 90살이 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반면 절제술의 위험은 바로 지금입니다. 용종을 자를 때 쓰는 전기 올가미가 장벽을 잘못 건드리면 천공이 생깁니다. 절제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용종 절제 후 출혈 합병증 발생률은 40대의 4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더 높아집니다. 2019년 미국 소화기 내시경학회는 지침을 바꿨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발견되는 소형 용종은 즉각 절제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절제로 얻는 이득보다 합병증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용종의 크기, 모양,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모든 절제술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견되는 순간 공황 상태에서 바로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양이 어떤지, 절제를 꼭 해야 하는 용종인지 침착하게 여쭤보시고 결정하실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ERCP,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입니다. ERCP,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담낭이나 췌장과 연결된 담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막힌 것을 뚫거나 결석을 빼내거나 조직 검사를 하는 시술입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은 담석 발생률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담석 있다는 말 들으면 병원에서 이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ERCP는 모든 내시경 시술 중에서 합병증 위험이 가장 높은 시술입니다. 시술 후 췌장염이 생길 확률이 3%에서 5%인데 어르신들에서는 이게 중증급성 췌장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급성 췌장염.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구토가 멈추질 않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병입니다. 또 ERCP 도중에는 담관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천공, 담관에서 피가 나는 출혈, 담관에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위내시경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수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ERCP는 마취제와 조영제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면 담석이 있으면 무조건 방치하라는 말씀이냐고요? 아닙니다. 담석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 즉 배 오른쪽 위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헌달이 온다거나 발열이 있는 게 아니라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담석은 경과를 지켜보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황달이 왔을 때,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담석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시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다른 상담실에서 2번, 3번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ESD, 내시경적 점막 하박 이술입니다. 이 시술은 위나 대장 안에서 발견된 조기암이나 큰 용종을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고난도 시술입니다. 배를 가르는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암 조직을 도려낸다니 굉장한 발전이죠. 실제로 40대, 50대 환자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ESD를 시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SD는 시술 시간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면 마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들, 특히 심장이나 폐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하신 분들은 이 긴 마취 시간이 큰 부담입니다. 또 ESD 도중에는 장벽의 점막 아래침을 아주 정교하게 박리해야 하는데 장벽이 얇아진 어르신들에서는 천공 발생률이 젊은 환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2021년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환자에서 ESD 후 합병증 발생률은 70세 미만 환자와 비교했을 때 약 2.3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ESD로 자나는 뒤에도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항혈전제를 드시는 어르신은 이 출혈이 멈추질 않아서 추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위암이 발견됐는데도 그냥 두라는 말씀이냐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 위암도 그 크기, 위치, 침윤 정도, 그리고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발견된 아주 작은 조기 위암은 치료 자체의 합병증 위험이 그 암이 진행될 위험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에서 말하는 과잉 진단, 과잉 치료의 문제입니다.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거하려 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ESD를 권유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여쭤보십시오. 지금 제 나이에 이 시술의 위험과 이득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요.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5번째, 무증상 상태에서 반복하는 위내시경 조직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매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검진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내시경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조직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 조직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집게로 위 점막을 떼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조직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금 따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이른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조직검사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첫째, 조직을 뜯어낸 자리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위 점막이 두텁고 혈관 수복 능력이 좋아서 금방 멈추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 작은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내시경의 위험입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는 대개 환자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수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약물은 혈압을 내리고 호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같은 용량이라도 훨씬 강하게 작용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혈압이 뚝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 도중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70세 이상 연령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직검사 결과가 항상 명확한 게 아닙니다. 위 점막이 만성 위염으로 변해 있거나 장상 피화생이라는 변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견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위 점막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면 또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추적 관찰하자 하면서 내시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면, 즉 속이 쓰리지도 않고 밥 먹고 나서 체한 느낌이 지속되지도 않고 토열이 없다면 정기적인 위내시경 자체를 줄이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를 최근에 받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매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라는 말이냐? 검사도 하지 말고 병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냐? 하고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시경 검사 대신 진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해야 할 것. 첫 번째,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증상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증상이 하나라도 생기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가십시오. 대변에 붉은 피 또는 까만 타르 같은 대변이 나올 때, 이건 위장관 어딘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응급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2달 사이에 체중이 5kg 이상 빠졌을 때, 암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계속될 때, 식도나 위 입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 오른쪽 위가 심하게 아프고 발열이 동반될 때,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생기는 담낭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내시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이때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도 없는데 불안감 하나만으로 받는 검사라는 겁니다. 대신 해야 할 것. 두 번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와 치료입니다. 혹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궤양과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균입니다. 전 세계 위암의 89%가 이 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균 검사는 위내시경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는 호흡 검사, 대변 항원 검사, 간단한 혈액 검사로도 확인이 됩니다. 만약 이 균이 양성으로 나왔다면 2주 정도 항생제를 드셔서 균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 균을 제거하면 위궤양 재발률이 80% 이상 감소하고 위암 발생 위험도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위를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 균을 먼저 없애는 게 훨씬 근본적인 위 건강 관리입니다. 대신 해야 할 것. 세 번째, 분변 자멸 검사를 활용하십시오. 대장 내시경이 무서우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량의 피가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대변을 채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장을 세척할 필요도 없고 수면 마취를 할 필요도 없고 내시경 기구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이미 매년 제공하고 있는 검사인데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사의 대장암 발견 민감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즉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애는 안심하시면 되고, 양성이 나왔을 때만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매년 불필요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변 자멸 검사로 1차 선별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만 내시경을 하는 것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신 해야 할 것. 네 번째, 위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비싼 검사보다 훨씬 효과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맵고 짠 음식을 줄이십시오. 너무 강한 자극이 위 점막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젊을 때야 위 점막이 금방 재생되지만 나이 드시면 손상이 축적됩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30분의 이 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십시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이게 쌓이면 바레트 식도, 나아가 식도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셋째, 빈속에 진통제나 아스피린을 드시지 마세요. 이 약들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불가피하다면 위 보호제를 함께 드십시오. 넷째, 지나친 음주를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드시더라도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수준으로 줄이시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반드시 쉬십시오. 대신 해야 할 것. 다섯 번째, 근육을 지키십시오. 이게 무슨 위장 이야기냐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육량입니다. 근육이 많은 환자가 암 수술을 받고도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오래 삽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위암 수술 환자 800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 근육량이 많을수록 5년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세포를 만들고 염증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방어체계 전체를 뒷받침하는 기초입니다. 어떻게 근육을 지키냐고요? 하루 3끼 중 1끼 이상에는 단백질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계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걸으십시오. 복잡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걷기 운동이 가장 강력한 항암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24%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시경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이 많으셨죠?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시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내시경 검사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증상 없이 습관처럼 받는 정기 대장 내시경. 강천공 위험이 젊은 분들보다 6배에서 10배까지 높습니다. 둘째, 작은 용종 발견 후 즉각 시행하는 용종 절제술. 용종 크기와 종류를 확인하고 절제 이득이 위험보다 큰지 반드시 따져보십시오. 셋째, 증상 없는 상태에서의 ERCP, 가장 합병증이 많은 시술이고 어르신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넷째, ESD 내시경 점막 하박니술. 긴 시간의 수면 마취와 천공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다섯째, 증상 없는 반복적 위내시경 조직 검사. 수면 마취 위험과 과잉 추적의 굴레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해야 할 것들 기억하시겠죠? 둥변 자매 검사로 대장을 선별하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로 위를 지키고 하루 30분 걷기와 충분한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70세 이후의 건강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검사를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주변에서 다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을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70년 이상을 버텨온 놀라운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지키려면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박순례 어르신은 지금도 저를 만나시면 그때 그 검사만 안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어르신에게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함께 보셔야 할 가족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친구가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진짜 알아야 할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오늘 가장 기억에 남으신 내용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였습니다.